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센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센입니다. 네, 오늘 용센님을 데리고 제가 인터뷰를 한 편 찍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책이 나왔어요. VLA 6죠. VLA 네. 6 버전에 대한 책이 나왔고, 일단 지금 이곳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공간입니다. 이제 사실 지금 제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채널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빨리 복구하는 과정이고, 복구하는 동시에 아마 편집이 돼서 영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빨리 복구를.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용세님은 다들 제가 또 많이 안 알려드려도 아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VLA 스케치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렌더 프로그램들을 설명해드리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용센입니다. 주로 VLA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책이 이제 VLA 관련된 책이 나왔습니다. 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책이 되게 구성이 저도 간단하게 봤는데,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은 VLA에 대한 궁금증. 그 전에 용세님께서 제가 이제 형인데 반말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그래야 편할 것 같다고 하셔서 반말 모드로 어떻게든 제가 어거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이 나왔는데, 네. 용세님이라고는 아니, 그냥 용센이라고 하세요. 용센이 야라고 이제 용센아 그건 안 될 것 같고, 용센이 책을 냈는데, 제가 생각을 옛날부터 했던 게, 저도 대학교 때는 VLA라고 하는 거를 잠깐 만져보긴 했지만 정말 잘 거의 만져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는 VLA 안 하고 루미온, 그 다음에 D5 렌더, 엔스케이프 뭐 이런 걸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VLA를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어려웠던 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에 대한 그 중심점이 되는 지식이 계속 혼돈이 되는. 그쵸. 그러니까 언리얼에서는 이런 단어를 저렇게 쓰고, 이쪽 카오스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하니까 이게 내가 계속 혼돈이 왔던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VLA는 엄청 어려우나 배우면 지식이 완전 방대해지니까, 그거를 배우는 동시에 약간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취직하거나 할 때 일이 힘들지 않는 뭐 그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 VLA를 배운다면은. 그런 이제 궁금증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책을 쓴 목적이랑도 되게 연관성이 있는데, 일단은 VLA 자체에 대한 인식을 먼저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게 VLA가 어렵고 느리고 그리고 잘 안 쓰인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최우선으로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고 싶어서 요거를 썼어요. 근데 VLA를 만지시다 보면은, 일단 제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옵션 값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옵션 값들의 파생이 돼가지고 VLA가 또 가장 먼저 나온 렌더러라기보다는 가장 대중화가 많이 됐던 렌더러 중 하나인데, 그 이후에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VLA에 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이나 값들을 기반으로 파생된 실시간 렌더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실시간 렌더러를 접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렌더러를 접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조금씩은 틀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죠. 같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VLA에서 이미 잡고 가시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배우실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약간 그거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어렵지만은 배워놓으면은 그런 비슷한 류의 일들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쉬워지고 머릿속에 정착이 잘 되는 느낌? 그쵸. 이런이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이게 독학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실제로 저도 이제 VLA를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지만 마스터를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이제 접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D5 렌더도 연락해서 이제 얘기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용센 친구가
이렇게 뭔가 만졌을 때 이런 것들이 뭐다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아는 듯한 느낌을 대화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거를. 예. 많이 느껴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그 느낌이 요구에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랑 이제 아, 예, 그쵸. 겹쳐 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보여줘도 된다고 했잖아. 아, 네. 목차는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이미지가 제가 아마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시고 목차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이제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뭐 이미 뭐 사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일단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V-Ray를 공식화시키고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 형식으로 차례대로 풀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일단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비율이 첫 번째가 이제 구도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V-Ray 세팅값 이렇게 기초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제 만드는 거 파트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재질 만드는 게 좀 많습니다. 재질 파트가 그래도 한 3파트 정도가 되어 있는데 파트는 3개지만 양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관련돼서 자주 쓰는 조명들 값들 어떻게 작업하면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게 비율이 거의 20, 20, 6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기초가 20? 20, 그쵸. 그 다음에 조명이 20, 재질이 60. 그 비율 보니까 재질이 확실히 해야 되는 영역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재질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가장 많이 고통받으시는 게 이제 재질 표현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 맵 수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 외에 실무나 아니면 자연 재질, 기본 재질에 많이 쓰이는 것들을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조명과 반사값과 어떤 범프값들의 어떤 집합체들이라고 그쵸. 생각해도 되는 네.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명은 이제 마지막에 딱 쏘기 전에 재질을 정리한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정리를 하기 전에 빛을 쏜 다음에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 그건 좀 반대인가? 어쨌든 원래, 간에 네. 순서적인 건 뭐 재질을 먼저 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 순서는 원래 구도를 잡고 구도 잡고 네, 조명을 초기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부터 벽, 천장 이렇게 전체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 다음에 소품들에 대한 재질을 만드는 과정인데 사실 한 번에 픽스되는 거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작업을 하시면서 모든 요소들을 다 손봐야 돼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확실히 20, 20, 60 비율로 해가지고 이 책을 배우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해놓은 값으로 공부를 할 텐데 그렇죠.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혹시 이제 더 나중에 나아가서 혼자서 공부할 때 이걸 가지고 응용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뭐 값들이 많고 막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표현하는 어떤 형태에 대한 값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공식처럼 딱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다른 프로그램 넘어가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V-Ray 공식이 구도도 있고요. 초기에 이제 명암 잡는 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도장 재질 만드는 법, 나무 바닥 재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거를 지금 이제 공식에 대한 얘기가 어떤 샷이나 어떤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순서에 대한 얘기. 그쵸. 아. 이게 잡혀 있으면은 그래도 따라오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게 그 막 실사와 느낌 내는 게 제가 막 특별해서 막 잘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값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순서대로 들어가야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화시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책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보면 좋을까? 보통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들 보시면 좋죠. 네. 일단 제가 가장 타겟층으로 삼았던 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실내 건축 학과인데 이제 졸업 작품 만드시는 분들, 혹은 취준하시는 분들, 혹은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사실은 CG 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너무.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개인적인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정리를 한번 한 거다 보니까 네. 요거를 사실 압축해서 들으면은 이것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은 요걸 가지고 어떤 다른 응용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했을 때도 아 요거는 요런 값을 건드리는 거구나
저런 빛을 건드리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배움이 좀 한결 수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네. 책의 쓰임, 방금 얘기했네요, 제가. 책의 쓰임에 대해서 네. 다시 한 번만 더, 조금 더 아. 이제 덧붙이자면 어떤 게 있을까? 스임은 일단 이게 제가 원래 좀 갖고 다니면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소책자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대표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반대했구나, 일단 대가. 네, 양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은 했지만 근데 자연스럽게 늘어나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실무나 뭐 여러분들 렌더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끼고 이제 값 같은 거 찾으러 보실 때 그런 참고서 용도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맞아요. 저도 책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를 생각해낸 게 얼마 전에, 네. 그 뭐였냐면은 책이라는 건 결국엔 값이 그냥 이미지로 보이니까 따라하면 되는 그렇죠, 그렇죠. 형식인데 네. 유튜브를 내가 올리잖아, 계속. 올리면은 내가 아무래도 굉장히 방대한 지식을 한 번에 막 2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보다가 스탑, 보다가 스탑 이런 식으로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제 거를 지금 복구를 해야 되지만 스튜디오를 들어가게 되면 재방문율이나 재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책을 보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좀 값을 보면서 하니까 일단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아카이브적인 그쵸. 느낌도 있고 이거를 하나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용센의 브이레이 그런 거. 그리고 다 보시게 되면 라면 받침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거 자꾸 저번에도 용센 채널에도 자꾸 그렇게 하는데 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쵸, 그쵸. 제가 D5 렌더 이제 책을 내기 시작할 건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부분과 노하우적인 부분을 같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기초만 배우면 그래서 이 다음 스텝은 뭐냐 약간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쵸. 기초를 알려준 다음에 노하우 또 같이 알려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공식화되는 느낌이랄까 요즘에 강의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초를 알려주고 구도 어떻게 잡았으니까 요거 값이랑 빛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까지 이제 책에 나와 있다는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더 다른 얘기도 또 해보죠. 나 이런 것도 진짜 표현이 엔스케이프에서 이거 표현 되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유리블럭 같은 거. 유리블럭입니다. 이 유리블럭이 생각보다 이 텍스처가 진짜 좋아야 되는 느낌. 네, 그쵸. 이라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이거 어디서 다운받은 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제 수강생이 만든 이미지인데 저게 영화미술 작업할 때 쓴 표현이거든요. 사실 뭐 이미지 빨이기는 하지만 요게 또 넣는 방법이라든가 수치값 조절이 다 있어가지고 그러네. 여기도 막 네. 조절값을 다 알려주네 여기. 랩핑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요. 오, 씨한 색깔, 그렇지.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자세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항상 제가 강의를 하지만 이걸 너무 다 스킵해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쵸. 사실 공부할 때 조금 집중력을 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 보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쭉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네. 쭉. 렉탱귤러 라이팅도 들어가 있네. 이게 간접등 할 때 쓰는 건가? 간접등도 쓰이고요. 다운라이트도 쓰이고. 네. 근데 여기서는 아마 다운라이트 쓰이는 용도로 나왔을 겁니다. 이름은 렉탱귤러인데 왜 동그라미가 렉탱글 라이트를 그 디스크로 바꿀 수가 있어서 동그란 형태로. 참고로 엔스케이프는 이제 렉탱글 라이팅이나 디스크 라이팅은 네, 맞아요. 천장에 그냥 네. 없는 듯한 애가 붙어져 있는 건데 네. 빛은 쏘는 네. 그런 형식이고 여기는 이제 보니까 어떤 객체로도 보이는 건가? 객체로도 이렇게 보이는 객체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파생이 된 거죠. 옵션이 되게 많네. 그게 네.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네. 옛날 이제 3D 맥스도 마찬가지지만 3D 맥스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뒤지게 많습니다. 네. 그 이제 스케치업이 되면서 확실히 편해지는 게 있었다 보니까 여기서 간편한 게 이 정도 V레이인데 이것도 되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V-Ray 먼저 배우시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 같이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저 라이브 할 때 댓글도 그렇고 다른 영상의 댓글도 그렇고 엔스케이프 안 쓰나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V-Ray 관련해서 좀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듯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었어가지고 사실 뭐 맞긴 합니다. 실시간 렌더 인테리어로 봤을 때는 엔스케이프가 우세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만들 때 퀄리티적으로는 뭐 계속 똑같은 얘기긴 따라올 하지만 수가 없지.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저희는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V-Ray를 시작점으로 잡으셔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섭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깃발 요거로 꽂아라. 네. V-Ray 6. 네. 그래야 진짜 뭘 배우시던 간에 그러니까 다 흡수합니다. 나도 혹하는데 나도 배워야겠는데 좀. 나도 좀 배워가지고 형은 사용할 안 배우셔도 되잖아요.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나도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이걸 안 공부하긴 하는데 취미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 보니까 뭐 재질 다운받는 거 사이트들도 이렇게 다 추천을 해주네. 아, 사이트도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형이 추천해주신 것도 다 들어갔고. 그렇죠. 앰비언트 CG도 네.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궁금하시면 책 보세요. 좋네요. 근데 책이 인쇄가 좀 걸려가지고 아마 배송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나 쿠팡에 시켰는데 하루 만에 왔는데. 아 근데 다른 못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그 근데 점은 또. 확실히 이것도 보면은 진짜 퀄리티가 완전 다르네. 아. 반사값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게 사실 이게 엔스케이프에서 하면 요 정도로 처리해서 조금만 더 해서 끝나는 정도. 아 네.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보여줘도 되나? 요 정도. 이게 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유리값에 이런 그 엔스케이프에서 인덱스라는 표현 하거든. 아 네. 인덱스 값이 이제 제대로 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이거 굴절을 해야 되는 거. 아 그 IOR이라고 해서 굴절률. IOR. 그쵸. 야, 근데 이것도 되게 좋다. 그거는 소스라서. 그래도 뭐. 근데 이것도 따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엔스케이프는 소스 재질을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V-Ray는 그게 가능해가지고 그래, 장점이 다 다르죠. 메탈릭한 것도 들어가네 이렇게. 네. 아무튼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요즘에 실시간 렌더러들 분명히 편하고 좋기는 한데 V-Ray도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네. 많이 괜찮아졌고 더 좋은 점은 책을 보고 섭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뭐 V-Ray도 쓸 줄 알게 되지만 그걸로 중심점을 잡아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배우기가 쉬워지고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실시간 렌더러라는 게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 아,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D5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저기 엔스케이프도 생기고 또 뭐가 있지? 옛날에 나오다가 만 것들도 꽤 많아가지고 이게 트윈모션도 있고 팀모션, 뭐 루미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네. 근데 확실히 개인적인 이제 편한 걸 이제 쓰시긴 할 텐데 저는 좀 시간이 되고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V-Ray 저도 한번 공부 좀 해볼 테니까 저는 이거 확실히 집중적으로 알면은 알 수 있는 능력치의 지식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을 하도록 하고요. 용세님 저 부를 때 한 번씩 와주실 수 있나요? 아유 부르시면 바로바로 튀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널의 제 채널의 목적성은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들이 조금 툴로서 편해지라고 만든 채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툴로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이걸 또 쉽게 보시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V-Ray를 공부하시고 싶다고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마음 먹으셨거나 생각이 있으셨거나 하는 분들은 용센의 스케치업 6를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는 22,000원이면 뭐 괜찮나요? 그렇죠. 개인적인 지식을 이렇게 한 번에 봤는데 22,000원이란 값은 사실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기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인터뷰로 저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